남미에서 열리는 G20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세계의 주요 정상들이 트럼프 2기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이런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 외교의 기회를 중국이 노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남미에서 열리는 두 차례의 주요 정상회담을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들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가 세계 경제와 유럽과 중동에 첨예한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어서 중국은 아마도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다가오는 회담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의 쐐기를 받고 중국을 대안적이고 안정적인 지도자로 내세우는 등 중국의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CNN은 이번 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21개국 정상회의, 그리고 다음 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잘 펼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예상되는 폭풍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에 중국과 무역 및 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떠오르는 강대국을 미국의 라이벌로 재구성했으며, 그의 후임자인 조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중국 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을 더욱 자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 추가 관세와 불확실성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시 주석과 그의 대표단은 두 회의에서 외교를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다 하는 것이 CNN의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우방국들을 향해 선택적 전랑 외교를 펼쳐왔다면 시진핑의 중국은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온화한 미소로 팬더 외교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남미에서 열리는 두 정상회의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도 참석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G20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합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의 국제관계학 부교수인 리밍장은 CNN에 중국 관리들이 이런 큰 행사를 이용해서 국제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러면서 2025년 1월 트럼프의 취임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를 했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또 중국의 민감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바이든 시대의 정책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의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월처라는 강경한 반중국 매파 전사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CNN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도 이미 중국의 우려가 어떠한지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미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대결을 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16일 리마에서 열리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충돌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게 될 것이며, 미중 양국이 소통과 안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동맹국들에까지 적용되면서 미국이 오히려 외교적 고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다양한 다른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데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 둔화, 소비 수요 약화, 또 국내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를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로 인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안보 및 기타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화했던 바이든 정부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바이든과 함께 일했던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불규칙하고 거래적인 외교 브랜드로 유명한 트럼프가 1월 임기를 시작할 때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가까운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유배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게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걸 촉구했고 러시아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도록 강요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립대학교의 국제문제조 교수인 류동슈는 중국은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 편을 완전히 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도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런 팬더 외교의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방적 무비자 입국 조치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의 문을 열었고 11월 들어서는 한국에도 무비자 입국을 선물했습니다. 또 중국은 일본, 한국과의 정상회담 개최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국경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인도와도 지난 10월 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양자 회담을 가졌고 분쟁 중인 국경을 따라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인 휴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더불어 이달 초에 리창 중국 총리는 무역 박람회에서 중국이 큰 글로벌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리마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미국 파트너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을 글로벌 안정에 헌신하는 선도적 강대국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인 윤선은 G20과 APEC에서 중국의 메시지는 앞으로 큰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국은 확실하며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팬더 외교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 파트너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영토 야용 및 세계 패권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중국의 본 모습을 이들 국가들이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이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지나친 영토 욕심을 부리면서 주변국들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 등은 중국이 아무리 팬더 외교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바로 그 품속에는 사나운 발톱이 숨겨져 있음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체제가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조직이라든지 파리 기후협정과 같은 국제협약에서 후퇴하기로 한 첫 번째 임기의 결정을 반복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요한다면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더 많이 협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미국 우선주의의 확대는 또 미국에 불공정하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재편하고 중국을 대안적 리더로 내세우려는 시 주석의 오랜 목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진핑의 비전은 지금까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기타 개발 노력으로 이미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글로벌 사우스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시립대학교의 류동슈 교수는 CNN에 미국이 글로벌 시스템에서 물러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공간이 생기는데 중국은 그 공백을 메울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 그러면서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결국 미국의 잠재적인 압박에 대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윤선 디렉터도 중국은 앞으로의 외교와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 모두에서 신중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자극할 만큼 글로벌 리더십을 장악하려 한다면 이는 트럼프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2기의 인사 내정 발표를 보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가 자칫 자유진영의 분열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가 부디
자유진영과의 공동번역의 초석을 쌓으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